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전기 두 번째 파트고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할 거는 이제 전류고요. 전류라는 건 뭐냐면 전하의 흐름, U자가 흐를 U자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흐른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전압을 주면, 이게 건전지 전압을 주면 플러스 극에서부터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전류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전류예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고, 이거는 왜 이게 이제 후에 밝혀진 겁니까? 처음에는 전류의 정의 자체를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제 전류를 정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게 아니더라 라는 거죠. 전하의 흐름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은 반대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전자잖아요. 전류는 플러스 전하의 움직임이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아직 연구가 덜 됐을 때, 물리적 연구가 덜 됐을 때 플러스 전하의 움직임으로 이제 전류 방향을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자, 즉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히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것과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는 건 그냥 반대 방향으로 서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에서는 크게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전류의 방향, 즉 플러스 전하의 움직임이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전하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실질적인 전하의 흐름은 그렇게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되고요. 얘는 이제 알고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도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요거. 전류는 플러스 전하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고, 여기 이제 전자의 이동 방향은 그 반대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해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회로를 따라 이동하며 전류가 계속 흐른다, 그런 얘기가 있고, 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있으면 요 전선의 요 단면을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걸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전하의 움직임인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움직임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요 단면을 1초 동안의 요 단면을 요 플러스 전하가 몇 개나 통과하느냐, 전하가 몇 개나 통과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정하고, 요건 이제 암페어라고 되는데, 요건 이제 앙페르라는 과학자가 정의를 한 거고, 요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암페어예요. 암페어. 그래서 전류 단위는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 암페어로
단위를 이제 정해 두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1초 동안에 저 단면을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면 되는데, 그 1쿨롱의 전하의 개수가, 잠시만요, 1쿨롱이 6 곱하기 10의 18승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6 곱하기 10의 18제곱계. 그러니까 1A면 1초 동안에 6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하가 통과한 거예요. 1초 안에. 엄청난 양이긴 하죠. 엄청난 양이긴 한데, 뭐 너무 크기가 작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하자면 이런 거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1초 동안에 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이제 전하의 양으로서 이제 얘기하고, 1A 단위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전자는 반대로 움직여요. 근데 왜냐하면 전류는 플러스 전하의 이동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과 플러스 전하의 이동은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부터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하를 흐르게 만드는 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전하를 흐르게 하는 원인으로 이제 전압이라는 걸 쓰는데, 전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압력이에요. 전압, 압력, 즉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하에다 힘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힘을 가하니까 전하가 움직이겠죠. 힘을 가해서 전하를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전하가 흐르게 만드는 원인, 전압이라고 하면 되고, 요거 단위는 볼트를 쓰는데,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볼트라는 사람 이름에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지었고, 전압은 이제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비유한다. 이거 아마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할 건데, 무슨 말이냐, 여기 물이 많으면 여기 얘가 내리 누르는 압력이 커요. 물이 많으면 내리 누르는 압력이 크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높이 차가 있으면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눌려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전압이 걸려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높이 차가 계속 유지되면, 즉 물이 이렇게 와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빠져나간다고 해봐요. 여기서 계속 빠져나가면, 그리고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물을 계속 집어넣고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면 얘 계속 흐르겠죠. 높이차가 유지되면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전압이 계속 유지되면, 근데 이 전압을 주는 거를 이제 전지이기도 한데, 이 전압을 계속 주면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전류는 전하가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하가 움직인다.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든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든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요. 근데 그 방향은, 전류의 방향, 전하의 흐름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놨고, 그럼 전자가 움직이는 건 그 반대니까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만 해두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전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전압이다. 압력을 줘서 힘을 가지고 전하를 흐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전압에 대해서 이제 모형으로 아마 학교에서 많이 설명을 들었을 건데, 이렇게 이제 물을 내려서 물레방아를 돌린다. 그래서 요 물이 여기 이제 펌프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요 펌프가 전지가 되고요.
펌프가 전지가 되고, 요 높이 차이를 주는 게 전압이고,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는 게 전류, 그리고 요 밸브를 열어서 이제 물이 올라가면 스위치이고, 요 물레 방아는 물에 의해서 이제 얘가 일을 하죠. 그게 이제 전구. 그리고 수로는 요 전선이 수로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전압을 주면 이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힘을 줘서 전하가 움직이게 만든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힘이 세면 전하가 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빠르게 움직이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똑같은 건데, 왜냐하면 이 저 회로 속에 있는 전하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곧 많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세면 힘이 큰 거기 때문에, 힘이 크다는 건 더 빠르게 또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전하가 더 많이 움직인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거는 전류가 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된다? 비례하게 돼요. 왜냐하면 힘이 세니까, 전압이 세지면 힘이 세니까 전류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전류가 흐르는 것도 있지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도 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항이라고 불러요. 저항, 레지스턴스. 진짜로 영 단어도 레지스턴스예요. 자, 저항, 레지스턴스 이고, 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라 그랬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고요. 요 저항은 이제 옴 단위를 써요. 옴 단위를 쓰고, 이것도 당연히 사람 이름입니다. 옴이라는 사람 이름을 쓴 거고요. 당연히 저항이 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아질 거고요. 저항이 작으면 전류는 당연히 세지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에는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실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옴의 법칙은 아니지만,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여러분 할 거고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즉,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서 이제 쓰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쓰는 옴의 법칙 공식이에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쓴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잘 봐두면 되고요. 아까 전압에서 뒤에서 얘기할까요? 전지 이제 전압의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좀 더 글씨를 잘 쓸게요. 전지의 직렬 연결은 전압을 크게 만드는 효과를 주고요. 전지의 병렬 연결은 전압은 상관없고 시간을 늘려줘요. 시간을 늘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직렬 연결은 이제 힘이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은 힘이라 그랬잖아요. 얘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 힘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커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동일한 힘을 가진 애들을 여러 개 그냥 병렬로 연결을 한 거기 때문에 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병렬 연결은 힘하고는 관련이 없고, 직렬 연결은 힘을 누적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지의 직렬 병렬 연결을 보면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실은 저항의 연결이에요. 저항의 연결.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한 줄로 연달아서 연결을 하는 건데, 특징으로는 이제 전류의 세기가 일정해요. 요 회로를 타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고, 대신에 이제 전압이 나뉘어서 걸린다. 전압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나눠서 걸린다. 근데 얘는 직렬로 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가요. 하나가 고장 나면 다른 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반대로 뒤에 거가 고장이 나도 요거 앞에 것도 안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인가요? 어쨌든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한 줄이었는데 하나가 막힌 거기 때문에 전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누전 차단기 연결은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하고, 뭐 방향지시 등 뭐 이런 것도 직렬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고, 병렬 연결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선 특징이 이제 전압이 똑같이 걸립니다. 양쪽으로 이제 이 전지의 전압이 똑같이 걸리고요. 단 전류의 흐름은 나눠져요. 전류의 흐름이 나눠져요. 도선을 타고 가던 이 전하가 이렇게 나눠져 가야 되기 때문에, 전하가 나눠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하의 양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즉 전류는 줄어든다. 그래서 얘는 하나가 망가져도 이쪽으로만 못 가고 위로는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켜져요. 즉 각각 켜거나 끌 수 있고,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저항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고요. 보통 이제 형광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그 가전제품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컴퓨터 끈다 그래서 TV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TV 끈다 그래서 냉장고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죠. 이런 것처럼 우리 가전제품들 연결, 가정에서의 가전제품 연결은 전부 다 병렬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한 거 간단하게 봤고,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공식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잠깐만. 뭐 일단은 간단하게 직렬 연결과 저항의 직렬 연결과 물 흐름 모형의 비교를 하면 이렇게 연달아 이용된 거니까, 물레방 하나 고장 나면 이쪽도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막으면 다 안 된다. 병렬은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흐르기 때문에 하나 망가져도 다른 거 하나는 된다. 즉 멀티탭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직렬 연결은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가 막히면 전부 다 막히는 거. 근데 병렬은 흐름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가 막혀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다. 요게 이제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의 차이이고,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한 이제 공식을 좀 볼 건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여러분 좀 해둘 게 있는데요. 저항은 어떻게 저항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저항은 이제 비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요 비저항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알 필요는 없고, 비저항은 이제 물질의 고유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속마다 비저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의 비저항, 뭐 금의 비저항, 알루미늄, 구리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값이고요.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로 해요. 단면적분의 길이로 정의를 해요. 자, 저항의 정의가 단면적분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저항의 직렬 연결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를 낸다.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을 연달아서 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항의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을 그냥 더하면 돼요. 왜? 분자의 길이, 분자에 있는 분자의 합이라고 하자. 분자가, 저항의 정의가 분자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길이를 더한다. 분자의 합, 길이 합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직렬 연결은 저항의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항의 병렬 연결은요,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단면적이 증가하는 효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을 하면 길이가 증가하는 거고, 병렬로 연결을 하면 이 저항의 두께가 증가하는 효과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단면적이 증가한다. 즉 단면적을 더해야 되잖아요.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단면적을 더해야 되니까, 근데 단면적은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더해야 돼요. 두께 합,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모를 더해야 해. 근데 분모끼리 더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 저항을 역수를 취해요. 저항의 정의가 단면적분의 길이기 때문에 저항을 역수를 취하면 길이분의 단면적으로 바뀌겠죠. 뭐 비저항분의 1은 이거는 나중에 취급하고, 길이분의 단면적으로 역수를 해서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 단면적 길이는 더할 수가 있겠죠. 병렬 연결을 역수 취해서 더하는 이유가 뭐다? 단면적을 더할 거라서. 단면적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항을 역수 취해서 더하는 이유는 단면적을 더할 거라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단면적을 싹 다 더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원래 저항으로 되돌려야 되잖아. 원래 저항으로 되돌려야 되니까 전체 저항을 역수를 취해놔야 원래대로 되돌아오겠죠.
더한 거를 역수를 취해야 원래 저항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여러분 진짜로 반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아까 얘기한 거,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해요. 왜냐면 회로가 하나기 때문에 전하의 움직임은 그냥 쭉 계속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전하는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일정해요. 근데 저항에선, 병렬 연결에서는 전하가 이렇게 오다가 두 갈래로 나눠져요. 즉 전류가 나눠진다. 전류가 나눠져 가고 전압은 요 전압이 똑같이 걸린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요거 직렬 연결에서는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요 전압이 여기랑 여기에 나눠져야 돼요. 전압이 나뉘어져서 걸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 공식,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공식을 잠깐 좀 선생님이 보자면 다음 페이지에다가 쓸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근데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저항은 각 저항을 다 길이를 더해야 되니까 각 저항을 다 더해야 됐죠. 그럼 이쪽에다가 전류가 일정하니까 다 I를 곱할게요. 그러면 IR은 IR1 더하기 IR2 더하기 IR3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류가 하나만 한 원웨이로 일렬로만 가니까 전류가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전압은 첫 번째 저항의 전압 더하기 두 번째 저항의 전압 더하기 세 번째 저항의 전압, 이런 식으로 전압은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저항 이렇게 전압이 나뉘어져 걸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는 R분의 V죠.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예요. 병렬 연결일 때는 전체 저항 분의 1이 각 저항의 역수를 해서 더한 것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단면적을 더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전체 일정한 전압을 곱해주면 R분의 V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전류가 전체 전류가 각 전류의 합과 같다. 즉 전류가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류가 원래는 길이, 병렬 연결은 길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전하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나눠지기 때문에 전류가 나눠져서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 전류는 각 전류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잘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복습 꼭 하세요.